우바니 사타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어떤 사람이 깊은 신심으로 이 대원항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며 한 개송이라도 쓴다면 오 무간업이 소멸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대원항을 보현 원항이죠. 보현 원항을 읽고 외우면 죄업이 소멸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죄라는 것이 이렇게 A, B, C 깊이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이제 죄업이 있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또 깊이 들어가는 죄가 있고, 더 깊이 무의식, 심층 무의식에 박혀져 있는 죄들이 있겠죠. 양심, 죄업, 양심. 이제 죄업의 크기, 양심의 크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선악으로 구분해서는 안 되지만 선적인 모습, 악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잖아요. 많은 이제 108개의 많은 마음 중에 이 죄업에 해당되는 그런 마음들, 또 양심, 선업이죠. 선업에 해당되는 그런 마음들, 뭐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의식, 또 무의식, 심층 의식, 이게 이제 보여지는 의식은 우리가 지금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즉시 참회하고 내가 뭐 잘못했구나 알아차리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무의식과 심층 의식에 이런 이제 기록돼 있는, 이렇게 깔려 있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죄업이 이제 사라지지가 잘 않죠. 그래서 이 죄업을 참회의 힘, 참회력이죠. 참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밑으로 점점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참회력이 약한 사람은 이 앞에서 아이 생각하면 돼. 야, 그거 가져가지 마. 엄마 몰래 가져가지 마. 이렇게. 네,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만 그러고, 다음날 되면 똑같이 또 엄마 몰래 가져가고, 다음날 혼나도 계속 또 가져가. 여기 이제 가장 위에 드러난 이것은 오래 가지도 않고 정말 미안해 하는지도 모르겠어, 이 아이가. 그 당시는 미안해 할 수 있는데 그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지만 그만 또 까먹어.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철이 들면서 이제 죄라는 것과 선업이라는, 양심이라는 이런 것들, 정의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알면서 점점 아래로 이렇게 깊이가 깊어지죠. 사람이 철이 들었다, 깊이가 있다, 뭐 한다는 것은 요 위에서 이렇게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깊이가 깊어져서 무의식의 어떤 영역까지도 이렇게 참회가 되어서 선악을, 정의를, 양심을 이렇게 해서 득해서 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사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정견과 정사유, 정견과 정사유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 참회력이 아직 깊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 위에서만 참회를 하면 밑에 있는 것은 계속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면 똥통을 퍼가지고 땅에다 가득 묻었어. 그 위에다가 이제 그 흙을 덮어놨단 말이죠. 여기에 오염물질이 가득해. 근데 위에다 시멘트를 발라놨어. 당장은 모르잖아요. 당장은 여기에
뭐 합리적인 교육,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로 깔아놨다고요. 그러나 이게 부식이 되면서 오염물질이 여기에서 숙성이 되면서 다른 걸로 변질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숙이라는 과정이 거쳐지는데 그때 이제 삐질삐질 피어오른다는 거죠. 이게 부풀어지잖아. 막 이제 오염물질이 변질되면 거기서 가스가 차고 가스가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오염된 물질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이제 화를 내고 욕심을 내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괜히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이게 어느 때 잘 나오면 비 올 때 여기 밑에 있는 오염물질이 이제 비 올 때 이제 이렇게 비가 오면 우래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여기에 틈이 생기는데 이제 이렇게 욕심 낼 때 또 상대방하고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거나 무시받았을 때 이제 뭘 가지지 못했을 때 또 이렇게 애착이 심해질 때 뭐 사랑하는 뭐 이성과 뭐 이런 것들 또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부가 서로 싸울 때 이런 것들이 크랙에서 이제 삐지삐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가 더 나게 되고 욕심이 더 나게 되고 나중엔 주체를 못해. 아무리 먹어도 쇼핑을 해도 막 이렇게 못 참아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견과 정사유는 요 나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마음을 더 깊숙하게 쑥 들어가서 요 안에 있는 오염물질도 제거를 조금씩 해가는 거죠. 완전히 해가는 것을 발로 참회라고 그래요. 발로 참회. 발로 드러내서 이걸 다 까발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염물질이 있는데 시멘트로 덮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들어도 시멘트를 걷어내고 오염물질을 다 퍼내야지. 퍼서 정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 길을 가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이건 리스크다. 항상 이것이 오염물질이 삐질삐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그런 리스크나 좀 늦게 가더라도 더디게 가더라도 야 이거 깨부수고 시간이 걸려도 이 오염물질 해결하고 가자. 어느 게 더 현명할까요? 어떤 오염물질인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시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완전히 이걸 해체를 할 기술력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기술력이 부족하면 조금씩이라도 해체를 해가면서 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어요? 언젠가 그냥 이걸 놔두고 그냥 슝 가면 나중에 폭파돼서 어떻게 될지 원전하고 똑같아. 원전 우리가 이미 만들어놨어요. 이게 두터운 업장이 생긴 거야 이제. 우리가 전기세 아끼려고 원전을 지었어. 이게 업이 생긴 거야. 이게 오염물질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다고 지금 원전을 다 없앨 수도 없어. 지금 뭐 원전을 없애면 전기를 어디다 갖다 뭘로 우리가 당장 에어컨하고 뭐 이 등도 이렇게 밝게 못 써요. 원전이 없으면. 그래 끌고 가긴 끌고 가야 돼. 근데 이걸 전부 다 그대로 가지고 끌고 가야 되나? 어제도 일본의 지진 후쿠시마 7.3, 7.4 지진 났다 하더라고요. 7.33면 이거는 어지간한 건물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앞에 원전이 아직도 있고 그거 어떻게 됐나 몰라.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죠. 다시 또 집이 무너지고 뭐 후쿠시마는 왜 그랬나 몰라. 야 이거는 전조일 수도 있다. 이제 또 이렇게 지질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난카이 트라프인가요? 뭐 이렇게 지대가 있는데 환태평양 조산대이긴 한데요. 지금 조짐이 심상치 않아요. 예전에 얼마 전에 무슨 풍가인가요? 풍가인가? 무슨 어디 통가 그래. 통가 화산도 터지기도 하고 계속 그쪽 일본 그쪽 지역에도 6점 몇 대 지진도 계속 일어나고 계속해서 조짐 이상의 화산도 계속
일본 화산 지역이, 일본은 화산이 아직도 10여 개인가요? 지금 이렇게 분출 중이에요. 근데 야, 이 화산도 세게 더 분출하기도 하고 하여간 그 이야기 들으면 약간 무섭더라고. 어쩌면 9.5 정도 되는 지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9.5 정도 되면 일본 열도가 어쩌면 가라앉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엄청난 그 충격이 될 수 있다. 그 7.4는 예비다, 예비. 이제 9.5가 생기기,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제 오키나와 지역에서 이런 것이 터지면 우리나라 제주도뿐만 아니라 여기 남해안 쪽도 해일 영향을 벗어날 수 없어요. 후쿠시마니까 거기에 9.5가 일어나도 우리는 별 관계가 없을 수 있죠. 근데 후쿠시마 쪽이 아니라 오키나와 이쪽하고 이쪽 그 제주도 밑으로 거기는 뻥 뚫려 있거든. 그쪽에서 나면 우리나라도 큰 충격이에요. 그리고 화산이 일본 열도가 이렇게 있으면 북해도가 있고 여기가 큐슈인가요? 이쪽에 화산 지역이거든요. 이쪽에 화산이 특히나 많이 나고 지금도 앞으로도 여기에 어마무시한 화산이 지금 활동 중이다. 저 밑에 있는 마그마가 지금 자꾸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추측이 되는데 이것이 진짜로 이제 터지게 되면 여기에 이게 작은 섬이 밑에서 있긴 하지만 여기 퐁 터지면 이만큼 터지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해일이 간다고. 일로 가면 지진의 일로 가면 어디냐면 거기서 한 1000km 정도 떨어졌나? 1000km도 안 될 거예요. 바로 상해 산동반도 상해하고 복건성 중국인 거예요. 그럼 상해가 다 물받아서 다 잠긴다라는 거죠. 해일로. 이제 그럼 상해가 망하니까 우리는 참 좋네. 아이고 고수해라.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중국의 이쪽 산동반도부터 해가지고 복건성이 여기에 요 동해안 지역에 원전이 수백 기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해일이 터져서 일로 가게 되면 그 원전이 어떻게 되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 중국의 동해안 원전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요? 바람이 여기서 불어와.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와가지고 우리 한반도가 중국 본토보다도 우리 한반도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중국의 동해안 원전 터지면 봄에는 특히나 이렇게 바람 불거든요. 봄에는 상해로부터 이렇게 쭉 바람이 이렇게 와서 그래 이제 위험하다. 위험한 얘기를 왜 하지? 그 7.4 어제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그랬는데요. 그런 이제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면 원전은 우리 인류가 낳은 업장 중에 하나지. 우리가 이제 쌓아놓은 똥인 거예요. 이 똥. 우리가 욕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게 이제 해결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기술이 아직 원전 해체할 수 있는 완전하게 해체해서 연료봉 이게 그것들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제거하는 기술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보관만 하고 있잖아요. 끝없이 계속 보관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어떤 후보는 그 연료봉을 해가지고 땅에다 깊이 파묻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이제 저기 유럽 어딘가 이렇게 땅에다 깊이 파묻은 데가 있어요. 스웨덴, 노르웨이인가? 거기다 이제 원전 연료봉 이것들을 쓰고 남은 거 이제 거기다 깊이 몇백 킬로 쭉 뚫어가지고 몇백 킬로는 아니겠죠? 뭐 한 1km 정도 쭉 뚫어서 보관해놨는데 거기 지질은 10만 년 이내에 한 번도 지형이 변전된 적이 없어. 그 지질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지질이 변경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 확률이 별로 없다라는 거지. 지금까지 10만 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거. 그 지질이 움직이지 않았어.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1km 정도 땅 파고 연료봉을 묻어놓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란 말이죠. 한번 이렇게 작은 지진이라도 한번 이렇게 나면 연료봉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방사능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원전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공부를 별로 안 하니까 그게 위험한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큰 문제라고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 마음도 오염물질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언제 터질지 몰라. 언제 막 분출돼서 화를 내서 막 싸움이 일어나거나 자살을 하거나 남을 죽이거나. 여러분들은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미치면 나 죽고 너 죽자 하고 그렇다고요. 완전히 꼭지 돌면 다 그렇게 돼.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간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항상 이 오염물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경과 정사유로 이 오염물질을 다른 것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이 오염물질을 어떻게 제거하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신 분이죠. 이 방사능, 연료봉, 플루토늄, 우라늄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하셔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하신 것이 어떻게 그걸 가능하셨냐? 정견과 정사유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이렇게 해가지고 이 8정도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성제와 8정도로 이 원전 해체를 다 하신 것이 연료봉 해체까지 다 끝낸 거야. 그럼 우리도 그걸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업장들을 오염물질들을 다 이제 해체하면서 완전히 해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그만한 근기도 안 되고 발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해가면서 천천히 이 생도 다음 생도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2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또 이 사람이 임종할 마지막 순간에 육신은 모두 다 무너져 흩어지고 모든 친척 권속은 다 버리고 떠나가고 모든 위엄과 권세 또한 다 잃게 돼요. 죽게 되면 다 잃게 되잖아요. 부모, 친척, 자식, 돈이고 뭐고 마음까지도 다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의 비밀 창고들이 다 따라오지 않지만 오직 이 대운항만은 여러분들이 보현 행원을 세우고 보현 원력을 크게 세우면 이 원력이 힘이 붙는다고요. 힘이 붙어 원력에. 업장에도 힘이 붙잖아. 우리가 이 제업에도 힘이 붙어가지고요. 이 오염물질이 제업이 힘이 너무 세진 거예요. 오염물질이 그냥 똥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방사능 유출되는 그런 오염물질 우리는 똘똘 뭉친 거예요. 오염물질도 제업도 힘을 얻어서 똘똘 뭉치듯이 반대인 선업도 똘똘 뭉칠 수 있어요. 그 잘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이상하게 쾌락적인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 있잖아. 그죠? 근데 음식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이 가득 쌓여 있는데 그걸 조절을 하는 것은 내가 노력이 필요해. 이렇게 성적인 욕망도 조절하는데 노력이 필요하죠. 재물도 그렇고 재물을 조절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해. 근데 재물을 갖고 싶어 하는 거 마음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죄업의 힘이 더 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더 그냥 저절로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람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업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업은 노력하지 않아도 죄업은 쌓여간다. 제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요, 스님? 저 이때까지 남한테 피해 준 거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라고. 그냥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죄업이라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늘 좀 이기적이고 내밖에 모르고 남 피해 주는지 모르고 그래 살아가고 있다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심지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것도 죄업이 된다고. 문명을 이용하는 자체가 죄업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생명들을 생명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생명을 상해해서 얻은 거잖아요.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얻은. 우리가 그 기름을 많이 쓰는 이런 것들도 탄소 배출이 많잖아. 그러면 수많은 생명들이 그걸로 인해서 죽잖아요. 우리가 쇠를 만들어내고 또 이런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건물을 짓고, 건물 지을 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땅을 파서 다 그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도로 내는 것도 이렇게 얼마나 많은 땅 속에 사는 생명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바다의 생명들을 모두 다 싹싹 긁어서 다 먹잖아, 그거를. 그래 되고 있으니 우리는, 스님, 저는 죄 안 짓고 살아요.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죄업은 똘똘똘똘 뭉쳐가서 해체되지 않는 원전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선업은 이제 쌓아야 돼요. 보현 원력을 세워야 되는 거죠. 보현 원왕, 원력 중에 왕이라고 해서 보현 원왕이라는 거예요. 보현왕 보살, 원력 중에 가장 최고다. 그래서 원력의 힘을 자꾸 매일같이 예경제불, 칭창열애, 광수공양, 참여업장, 수의공덕, 청불세, 청전법륜, 상수불화, 항순중생, 보계회항 이러면서 계속 매일같이 또 외우고 또 이렇게 꼭 해야지. 깨달음을 이뤄야지.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실천해야지. 맨날 원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대원왕은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대원왕은 따라간다. 이잖아요. 대원왕만은 서로 떠나지 않아요? 아니에요. 어느 때나 앞길을 인도하고 하여 한순간 동안에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다. 자, 이것은 왜 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현원왕은 없어지지 않고 따라오는가? 왜 그러겠어요?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원력이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불보살님이 원을 세우셨어. 이렇게 보현 행원을 읽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그 보현 원왕이 따라가게 할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이 나 극락세계를 만들어서 극락세계 이렇게 태어나게,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해도 태어나게 할 거다 라고 원력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원이 성취돼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의 말씀이 헛된 게 아니라 내가 이 원리를 생각하면 나 착하게 살 거예요. 나 정의롭게 살 거예요. 라고 다짐을 열심히 평생을 했어요. 평생에 나는 선하게 기부하면서 봉사하면서 살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죽었어. 그럼 그것이 남아있나? 이게 그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거는 다른 거랑 같이 넘어가요. 싸잡아서. 그래서 다음 생에 다시 뭔가 하겠지만 그게 연결이 크게 되질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나의 힘이 윤회를 넘어서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정신력이나 업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보현 원왕을 세웠지만, 내가 보현 원력을 10가지 원력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 힘으로만 해가지고 넘어서는 게 아닌 거예요. 내 힘은 좀만해, 좁쌀만해. 근데 부처님의 힘으로, 부처님이 이 원력을 세우셔서 이루셨다고. 부처님이 뜻을 이루셨어. 깨달음을 이루셨어. 그래서 부처님의 힘이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윤회를 넘어서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내가 보현 원왕을 10가지를 세우고 부처님 앞에 서원을 세우니까 부처님의 원력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부처님 원력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래서 원력을 계속 세우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니 부처님이 가시지 않은 거야. 부처님 내 곁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목숨이 다하여도 다음 생에 되어도 그 대원왕만은 다시 또 살아나서 다시 또 피어올라서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이 생보다는 다음 생이 보현원왕이 더 커질 거고 또 다음 생보다는 그 다음 생이 보현원왕이 더 커질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원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꼭 믿으셔서 한순간 동안에 극락왕생할 거다. 왕생하고는 즉시 단정하고 엄숙하여 공덕을 구족한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관자재보살, 미륵보살님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현행원은 보현 원력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정토에 왕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여기 정토에 왕생하게 돼 있잖아요. 정토에 관한 경전, 뭐 불설 아미타경, 또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뭐 이런 경전에 못지 않은 거예요. 불설 아미타경보다 나는 이렇게 아미타경은 극락세계를 막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 아미타경보다 보현 행원품이 오히려 극락세계에 더 가기 적합하다. 보현 원력을 세워서 간다라는, 여기 약속도 돼 있잖아요. 해서 극락세계 왕생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독송할 때도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치를 알면서 이렇게 독송을 하면 이 부분 독송할 때 막 신심이 막 나요. 야, 극락세계 정말 가는구나. 이제 극락 왕생 되는구나. 극락세계 다음 생이 보장이 되는구나. 꼭 그게 아니더라도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라는 이런 환희심이 막 크게 일어나요. 자,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게 참회력이라는 것은 정견과 정사유의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올바른 견해고 무엇이 올바른 사유냐, 그 중에 지혜와 자비도 있지만 지혜와 자비 그리고 참회,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진 것이 정견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참회도 발로 참회를 하게 되면 그럼 참회의 힘이 막 붙어요. 참회의 힘이 붙는다라는 것이 이 위에서만 참회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심층 무의식까지 참회가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렇게 우리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원전의 오염물질까지 제거할 수 있을 만큼까지 가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오늘 한 발짝, 내일 한 발짝, 모레 한 발짝, 한 발짝씩 계속 가면, 이게 에베레스트도 한 발짝씩 가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에베레스트네, 정상이네, 이래 되는 거지 뭐. 성불하세요.